안녕하세요. 주식으로 부자 되고 싶은 남자, 주부남 원기둥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주식 투자하면서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하고 언제까지 보유해야 큰 수익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해 저만의 투자 전략을 만들었는데요. 단타하지 않고 편안하게 수익 낼 수 있는 저만의 투자 전략을 꾸준히 업로드할 예정이니 잘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여러분이 보유한 종목이 유상증자를 할 때도 있고 무상증자를 할 때도 있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유상증자 그리고 무상증자에 대해 최대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유상증자, 무상증자를 알기 위해서는 증자라는 개념을 아셔야 되는데요. 증자라는 것은 주식을 발행해서 회사의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데요. 보통 기업들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신주를 발행을 하거나 그 다음에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신주 발행을 하는 것을 증자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증자를 하는 목적은 설비 자금의 조달, 그리고 부채의 상환, 그리고 주주에 대한 이익 배당 등, 그리고 다양한 그런 목적을 위해서 실시하게 됩니다. 자, 증자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럼 지금부터는 유상증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유상증자라는 것은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 그 인수가액을 보세요. 그 신주 발행 그 인수가액을 현금이나 현물로 납입시켜 그 다음에 그 재산이 그 기업에 들어오는 경우를 말합니다. 유상증자를 하면 발행 주식수와 회사 자산이 늘어나게 됩니다. 유상증자 방식에는 총 4가지의 방식이 존재하는데요. 자, 주주 배정 방식은 기존 주주들로부터 그 자금을 늘리는 것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 공모 방식은 일반 대중들한테 신주를 발행해서 자금을 늘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3자 배정 방식은 기존 주주 이외에 제3자에게 증자 주식을 배정하는 유상증자 방식을 말하고요. 마지막으로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 방식이라는 것은 기존 주주들로부터 신주를 발행해서 자금을 늘리지 못하면 일반 대중들에게 신주를 발행해서 자금을 늘리는 것을 말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A기업의 시가총액이 1000만원이고 그럼 현재 주식수가 10,000주고 현재 주가 한 주당 10,000원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1000주의 유상증자를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1000주를 유상증자의 주식수는 11,000주가 되겠죠. 그리고 주가 변동이 없을 경우에는 시가총액은 1100만원이 됩니다. 1000만원에서 이 10%에 대한 증자를 했기 때문에 1000만원에 대한 10% 100만원을 추가해서 1100만원이 되는 것이고요. 네, 유상증자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하기 때문에 권리락은 9,000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유상증자의 한 주당 주가는 9,000원이 됩니다. 참고로 권리락은 그 주에 부여되는 신주 인수권 또는 신주의 유상이나 무상 교부를 받을 권리가 없어진 상태를 말하는데요. 즉, 주주가 현실적으로 주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주주 명부가 폐쇄되거나 배정 기준일이 지나 신주를 받을 권리가 없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유상증자에 대해 설명해 드렸는데요. 지금부터는 무상증자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무상증자는 보시면 기업이 자본금을 늘리는 것을 똑같이 말하는데요. 무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증자를 하되 새로 발행하는 주식을 기존 주주들에게 공짜로 나눠주는 방식을 말합니다. 무상증자를 알기 위해서는 회계상 기업의 자산을 이해해야 하는데요. 무상증자는 지금 보시면 잉여금 있잖아요. 잉여금. 이익잉여금이란가 자산재평가 적립금, 주식 초과 발행금에 대한 잉여금,
잉여금을 이 금액 자체를 자본금으로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잉여금에 담긴 돈을 일부 꺼내가지고 그만큼 주식을 발행한 뒤에 기존 주주들이 가진 지분에 비례해서 주식을 나눠주면 이 잉여금은 줄어들게 되는 거고요. 이 자본금이라는 것은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상증자는 기존 주주들이 추가 납입하는 금액이 없이 잉여금을 통해서 들어오는 금 가지고 자본금을 늘리는 것을 말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A기업의 시가총액이 1000만원이고 현재 주식수가 10,000주고 현재 주가가 한 주당 10,000원입니다. 여기에서 이 10,000주에 대해서 무상증자를 한다고 하면 무상증자 후에 주식수는 20,000주가 되는 거고요. 10,000주에서 10,000주를 더 플러스 시키면 20,000주가 되죠. 그리고 시가총액 같은 경우에는 주가 변동이 없을 경우에 그대로 기존의 시가총액과 동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권리락은 무중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주가를 말하는데요. 권리락은 이 10,000주짜리가 20,000주가 그대로 됐기 때문에 주가는 10,000원에서 5,000원이 되는 것이고요. 무상증자 후에 한 주당 주가도 5,000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상증자는 주식수가 2배가 늘어나기 때문에 한 주당 주가는 이 현재 이 10,000원에 대한 주가의 절반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또 동일한 규모의 1:1 무상증자를 했을 경우로 말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무상증자와 유상증자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는 그림이 있어서 이 할인마오의 블로그에서 캡처해 왔는데요. 자, 유상증자라는 것은 지금 보시면 이 신주를 발행을 하죠. 주주들에게 발행합니다. 이게 뭐 기존 주주든 아니면은 뭐 일반 주주든 그럼 제3자 주주든 이런 주주들에게 신주를 발행해서 주식 발행 대금을 자본금으로 늘리는 것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무상증자라는 것은 이 기업의 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전입을 시켜가지고 자본금을 늘리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유상증자를 하면 주식수가 늘어나면서 주식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악재라서 급락하는 경우가 많고요. 무상증자를 하면 주식수는 늘어나지만 주식의 가치는 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호재로 작용해서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기업이 어떤 목적으로 증자를 하는지에 따라 호재가 될 수도 있고 악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의 수준 물량이 늘어났는데 기존 설비로는 감당이 안 돼서 추가 설비 투자 등을 해야 할 때는 이 증자가 호재가 되는 것이고요. 반대로 기업이 늘어나는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서 증자를 한다는 것은 악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상증자는 악재, 무상증자는 호재라는 단편적인 생각보다는 기업이 어떤 목적으로 증자를 하는지를 자세하게 분석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차트는 AD 테크놀로지의 차트입니다. 이 AD 테크놀로지 최근에 유상증자를 발표했는데요. 한번 보시면 4월 17일 날 587억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합니다. 4월 17일이 언제냐면요. 자, 이때입니다. 이게 주가 급등한 이후에 보시면 장 마감 후에 공시를 합니다. 장 마감 후에. 그러니까 장 마감 후에 공시를 하고 이날 무려 10%가 급락을 합니다. 그 이후로 주가가 뭐 좀 빠지다가 최근에 반도체 기업들이 업황을 타고 많이 올랐죠. 그러면서 AD 테크놀로지도 주가가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상증자를 통해서 주가는 단기에는 급락을 할 수 있어요. 홍제 자체가. 근데 중장기로 보면 이런 기업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뭐 시설 및 운영자금 등의 조달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기업의 그 설비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유상증자를 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주가는 단기에는 이렇게 급락을 해서 좀 조정을 했지만 그 이후로는 우상향을 하면서 이 주가를 지금 이때 유상증자 발표했던 그 주가를 뛰어넘었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심텍입니다. 심텍도 보시면 이게 반도체 기판을 만드는 업체인데요.
2월 25일 날 924억 규모의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합니다. 자, 2월 25일이 언제인지 볼게요. 자, 이때입니다. 2월 25일 날 찜택도 보시면은 장 마감 후에 공시를 했죠. 2월 25일 날 이때 공시하고 나서 주가가 16% 단기간에 급락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또 급락을 하죠. 9%. 그러니까 이때는 이게 지금 유상증자로 급락을 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전 대부분 기업들이 다 급락을 하는 선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해서 급락을 하죠. 그리고 나서 고점을 높이면서 우상향을 합니다. 그러면서 보시면 이 급락을 했을 때 주가를 지금 넘어섰죠. 그러니까 이게 찜택이 유상증자 영향으로 급락을 했지만 주가가 이 지금 반도체 업황의 호재로 인해서 찜택은 주가가 그 급락 이후에 이렇게 우상향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아모레시. 자, 아모레시도 보시면 자, 2019년 10월 10일 날 장마감 후에 또 공시를 합니다. 2천억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합니다. 자, 2009년 10월 10일 가보겠습니다. 자, 2009년 10월 10일. 그러니까 이게 장마감 후에 이때 공시를 장마감 후에 공시하고 그 다음날 무려 11%가 급락을 하죠. 이날까지는 급락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부터 주가가 반등을 하더니 이렇게 상승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상승을 했죠. 그런데 이때 이후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같이 급락을 합니다. 주가도 급락을 하는데 지금 아모레지는 업황이 안 좋잖아요. 지금 중국 쪽도 안 좋고 해외 수출도 안 좋기 때문에 이 종목은 회복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상증자로 인해서 급락을 하고 그게 주가는 상승을 했지만 코로나에서 급락 이후에 그 이전의 주가를 회복을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업황이 안 좋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 자본금을 늘리는 증자와 달리 이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감자가 있는데요. 이 감자에는 지금 기존 주주들에게 분배 상환하는 유상 감자가 있고 자본금의 결손을 보존하기 위한 무상 감자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 유상 감자는 그 유상 증자와 반대 개념으로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가보다 적은 금액일지라도 한 주당 가격을 정해서 주주들에게 감자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보통 이 기업들의 규모를 축소하거나 합병할 때 시행됩니다. 그리고 무상 감자는 주식을 감자하는 것을 또 말하는데요.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한 채 결정된 기울만큼 주식들을 잃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유상증자와 무상증자 그리고 유상감자와 무상감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좋은 기업들은 이런 증자나 감자를 잘 안 합니다. 예.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은 증자나 감자를 안 한 상태에서 계속 실적이 좋아지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이제 증자를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늘어나는 수주 규모에 비해서 시설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경우에는 단기 악재가 될 수는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호재가 되는 것이고요. 뭐 부채를 상환한 목적으로 증자를 한다. 그런 경우에는 악재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이런 감자, 뭐 유상 감자든 무상 감자라는 것은 기업이 정말 안 좋을 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자 자체는 일반적으로 전부 악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감자를 한다. 이런 거는, 이런 종목들은 좀 피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유상증자와 무상증자 그리고 유상감자와 무상감자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